두 번째로 또 다른 중요한 장르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베토벤 소나타, 모차르트 소나타 등등. 물론 이 고전시대 이후 소나타와 바로크 소나타는 다르죠. 바로크 소나타는 교재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성악적 뿌리에서 기하음악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소나타의 뿌리는 아까 말했지만 칸조나, 즉 르네상스 성악음악 중에서 세송 노래인 샹송, 특히 네덜란드 샹송이 아닌 프랑스 샹송, 좀 경쾌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화성적인 부분이 많은 그러한 샹송이에요. 그 샹송을 기하음악으로 옮긴 게 바로 칸조나,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샹송 자체가 다성부이긴 했지만은 모방과 화성적 부분, 여기서 화성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 성부가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화성 진행이 성립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느슨한 짜임새라고 할 수 있죠. 엄격한 모방이 아니고, 그래서 칸조나 역시 엄격하지 않은 느슨한 짜임새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크 시대에 이 칸조나가 모노디 양식과 콘체르타토 양식, 이 말은 자꾸 나오죠. 영향을 받게 돼요. 모노디 양식이라 그러면은 뭐예요? 독창성부 플러스 바소 콘티누. 그래서 화성적인 짜임새를 갖게 되죠. 그래서 성부수가 줄어들어요. 성부수가 3성부 구조 혹은 2성부로 줄어들게 되고, 보다 독주적인, 이런 모방적이라기보다는 독주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또 각 부분의 길이가 늘어나는 대신에 아까 모방적인 단락하고 화성적 단락이 교대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각 부분이 길어져요. 각 부분이.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당연하게 단락수는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짧게 뭐 8부분 정도로 이렇게 지속되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한 4부분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악장,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장처럼 분리되지는 않고 처음에는 이제 쭉 이어지는 4부분이, 대조적인 4부분, 화성적인 부분, 모방적인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후에는, 바로크 후기에는 이제 분리되어서 악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격 및 조성이 대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장과 악장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는 콘체르타토 양식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나타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소나레, 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깐따레, 노래한다는 뜻과 대조되어서 그냥 기악곡을 얘기했어요. 예, 가브리엘리 자꾸 나오지만은 가브리엘리의 소나타 피아노의 포르테는 소나타라는 장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아노와 포르테로 연주하는 기악곡이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 이 칸조나가 이러한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소나타라는 말을 빌려 쓰게 됐죠. 그 결과 이제 소나타는 이런 단순히 기악곡이 아니고 모노디 양식과 콘체르타토 양식을 반영하는 바로크의 대표적인 장르로 격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건반 악기들이 쭉 발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 위한 소나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 소나타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나타들을 그냥 편의상 성격과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연주 매체에 따라서 분류했어요. 우선 이 곡이 어디서 연주될 목적이냐.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순서 중에 연주될 목적으로 쓰였다 하면은 교회 소나타, 소나타다 키에자 교회. 그리고 이게 아니고 궁전과 가정같이 약간 세속적인 장소에서 연주되기 위해서 쓰였다 하면 소나타다 카메라, 방이라 그랬죠. 실내 소나타. 물론 꼭 이 곡은 교회 소나타로 분류된 곡은 꼭 교회 예배 중에 쓰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오히려 예배 중에 쓰일 만큼 엄격한 그런 성격의 소나타. 그런 소나타를 교회 소나타다 키에자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 당시에 예배가 굉장히 한 서너 시간 계속됐어요. 지금과 달리. 그래서 예배 중간에 순서로 뭐 사용될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사용될 목적으로만 쓰인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좀 더 엄격하게 느림, 빠름의 4개의 부분, 후에는 이게 다 나눠져서 4개의 악장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쓰이고 엄격한 약간 모방적인 성격을 지닌 소나타를 교회 소나타라고 그랬고요. 실내 소나타라고 그런 거는 그보다는 약간 세속적 환경이니까 모방적이라도 춤곡 중심의 서너 개의 춤곡과 그 전에 전주곡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춤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아까 살펴보았던 춤 모음곡과 같죠. 말하자면 춤 모음곡을 이 소나타에다가 끼워 맞춘 거죠. 소나타 같이 조금 더 4개의 악장으로 좀 줄어들게 해서 소나타라고 그런 거예요. 모음곡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뭐 소나타라든지 모음곡이라든지 실내 소나타, 교회 소나타 이런 게 좀 혼동되어서 많이 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바로크 후기에는 이런 구분이 점차 흐려져서 혼합되어서 그냥 소나타로 통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에 소나타 하면은 교회 소나타적인 모방적인 부분과 실내 소나타의 춤곡의 성격이 한 곡에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연주 매체에 따라서 아까 언급했던 삼성부 짜임새의 트리오 소나타, 즉 2개의 선율악기, 독주악기와 바소콘티누는 물론 1개의 화음악기와 저음 보강악기 그래서 2명이 연주하게 되죠. 그래서 4명이 연주하는 트리오 소나타, 이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한다면은 독주 소나타, 솔로 소나타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이 굉장히 유행했다 그랬는데 바이올린 같은 독주악기와 바소콘티누어. 근데 이때 바소콘티누어에서는 가끔 저음악기를 생략하고 건반악기, 화음악기만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클라비어 소나타, 건반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혼자서 다 바소콘티누어 화성을 다 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경우가 많겠죠. 연주했어요.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어쨌든 소나타 하나를 갖고 뭐 이 소나타는 트리오 소나타면서 실내 소나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곡은 솔로 소나타인데 소나타다 키에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류의 범주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 교회 소나타, 소나타다 키에자, 실내 소나타, 소나타다 카메라, 트리오 소나타, 솔로 소나타 많이 나오는데 소나타들이 어쨌든 많이 작곡이 되고 많이 연주가 되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232페이지에 듣기 12의 3과 12의 4를 차례로 감상하겠습니다. 12의 3은 독주 소나타고 12의 4는 트리오 소나타에 해당돼요.
먼저 독주 소나타, 듣기 12의 3, 알칸젤로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D 단조 작품 5의 7번. 알칸젤로 코렐리는 이태리의 바이올린 주자이자 작곡가인데요. 소나타는 물론 나중에 협주곡에서도 이름이 또 나와요. 중요한 작곡가예요. 코렐리.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위한 주로 교회 소나타와 실내 소나타를 무려 60여 곡이나 남겼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상할 이 바이올린 소나타는 독주 소나타이면서 실내 소나타예요. 소나타 카메라. 그러니까 충곡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충곡. 전체가 4악장인데 프렐류드 전주곡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란테, 사라방드, 지그 이렇게 빠름, 느림, 빠르기와 성격이 대조적인 충곡 악장이 이어져요. 이렇게 보면 충곡 모음곡과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모음곡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종류가 정해져 4악장으로 소나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각 악장의 길이는 길지 않아요. 이 정도. 프렐리드 이 정도. 어떤 악장은 더 짧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4악장들이 분리가 안 됐다 했는데 이제 코렐리부터는 악장들이 짧더라도 약간씩 분리되어서 연주하기 시작돼요. 영상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바이올린과 바소콘티누, 물론 바소콘티누라 그러면은 건반악기, 여기서는 하프시코드고요. 그다음에 저음악기를 보강하는 첼로, 3명이 연주해요. 악보 첫 부분인데 전주곡 부분인데 이와 같이 여기 보면 도돌이표가 있는 A 부분, B 부분이 이렇게 A 반복, B 반복 이렇게 반복되는 이 부분 형식. 그리고 바이올린 윗성부는 바이올린, 아랫성부는 익숙하죠. 이게 바소콘티누. 요렇게 된 거는 첼로만 연주하고 합시코드는 왼손으로는 요 라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화성을 넣어서 연주하고 이제 다 이해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나타가 이제 모방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이올린이 나오면은 곧바로 첼로 바소콘티누 첼로 부분과 합시코드 왼손 부분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모방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볼 테인데 또 이 부분을 반복할 때 연주자가 특히 장식음을 공들여서 미리 공부해갖고 연주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즉흥 연주가 바로크 시대 연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귀를 기울여서 듣기 바랍니다.